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입니다. 오늘은 엄마표 학습 비결 5탄 계획표 세우기. 방금 전까지 저는 저희 아이의 학습 계획을 짰습니다. 요게 방금 프린트한 건데요. 3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 공부 계획, 4월 6일부터는 중간고사 계획으로 변경, 이렇게 해서 국어, 영어, 수학, 주말 공부까지 하루 아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계획표를 짜서 이렇게 프린트해서 아이 책상 위에 붙여주려고 계획표를 짰습니다. 엄마표 학습에서 계획표 세우기가 왜 중요할까요? 엄마표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한 가지는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학교도 학원도 계획 없이 공부를 시키진 않습니다. 장기 계획, 단기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시키게 되죠. 운동선수들도 훈련할 때 계획을 세웁니다.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야 더 효과적이거든요. 엄마표 공부도 마찬가지로 장기 계획, 단기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춰서 공부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 확률도 적고 효과적으로 차근차근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들 입장에서도 지도하는 엄마 입장에서도 구체적인 계획표가 있어야 공부를 하기 쉽습니다. 그냥 아이 보고 공부해라 혹은 우리 공부하자 하면 엄마도 아이도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럴 때 계획표를 펴놓고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획에 따라 공부하자, 이렇게 해야 엄마도 아이도 엄마표로 공부할 때 훨씬 효과적으로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집들을 보면 상당수 문제집들이 앞부분에 계획표가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그만큼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느냐,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지 않느냐는 장기적으로 볼 때 아이의 능력 향상, 학습 능력 향상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럼 계획표를 세우기에 앞서서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울 것. 저희 아이는 실제로 학교 시험을 잘 보는 엄마표 공부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학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국어는 뭐를 해야 되고 수학은 뭐를 해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면 두 번째 유의점은 아이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기. 부모는 대부분 자기 아이를 과대평가하든지 아니면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아이를 과대평가할 때 문제가 더 커지게 됩니다. 아이의 수준은 요 정도인데 그거보다 내 아이를 높이 평가하게 되면 점점 어려운 거나 많은 양을 시키게 되죠.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의 수준보다 조금 낮춰서 공부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세 번째, 한 단계 낮춰서 계획을 잡아라. 아이 능력의 80%만 하루의 공부량으로 잡으십시오. 아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최대치의 80%만 잡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하루에 외울 수 있는 그 단어의 양이 50개라면 35개 정도만 외우게 해서 아이 능력을 80%만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엄마의 상태도 객관적으로 보기. 엄마표 학습은 아이와 엄마와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엄마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엄마의 상태도 객관적으로 보고 엄마도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짜야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계획표를 세우기에 앞서 유의할 점을 주의하시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엄마표 학습 비결, 계획표 세우기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 방법 1번은 장기, 단기 계획을 세운다. 1년 동안 혹은 6개월 동안 아이가
무슨 공부를 할지, 얼마만큼 공부를 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저희 아이는 6개월 동안 어휘 끝 단어책을 3번 돌린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어는 수능 특강 나비효과라는 국어책을 인강을 한번 듣고 문제집을 한번 푼다라고 세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1년 동안 각 과목별로 끝낼 양과 끝낼 방법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기 계획으로는 제가 이렇게 짰던 것처럼 그달 그때 중간고사 기간이면 중간고사 계획, 방학 기간이면 방학 계획, 이렇게 단기적으로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보다는 량으로 정해라. 계획표를 짤 때는 시간, 영어 1시간, 국어 1시간, 수학 1시간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짜지 마십시오. 2시부터 3시까지는 국어, 4시부터 5시까지는 영어, 이렇게 시간으로 짜지 마시고 량으로 짜시기 바랍니다. 영어는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암기, 몇 쪽부터 몇 쪽까지 풀기, 이런 식으로 짜기를 권해드립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량으로,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으로 정해 주셔야 아이가 진취적으로 그리고 좀 더 효과적으로 그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량을 빠른 시간 안에 끝냈을 경우에 남은 시간은 반드시 보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양 속에 질을 넣어라. 양을 정해주다 보면 아이가 빨리 하려고 대충대충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엄마가 계속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얘가 정성 들여서 공부를 한 건지 아니면 2장, 3장을 빨리 끝내려고 대충대충 풀었는지, 특히 객관식 같은 경우는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엄마가 체크해 주시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즉, 양은 정해져 있지만 그 양 속에 충분히 공부의 질을 높여주시는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네 번째, 선행과 복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계획표를 짜라. 제 계획표를 보시면 월수금은 중2 내신 준비, 화목은 선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초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선행과 복습을 같이 할 수 있는 계획표를 구체적으로 짜주셔야 합니다. 물론 선행을 못하는 경우에는 복습 계획표, 선행을 더 많이 하는 계획표, 아니면 선행과 복습을 반반씩 하는 계획표를 적당히 배분해서 그 아이에게 맞게 엄마가 계획표를 짜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계속 수정하기. 엄마는 아이 계획표를 짤 때 중간중간 시간 나실 때 계속 수첩에 적으시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냥 날 잡고 하루에 짤 수 있는 계획표들이 아니라 아이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체크해 주시고 그 생각나는 것들을 고민하시고 적어 두셨다가 계획표를 짜실 때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좀 더 아이에게 효과적인 계획표가 나오게 됩니다. 여섯 번째, 주말은 그동안 계획표에서 못 지킨 부분을 채우는 날로 정하시면 됩니다. 저희 아이는 주말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 계획은 되게 작게 잡았습니다. 짧은 기간에 끝낼 수 있는 계획을 잡고 나머지 시간은 혹시 평일에 못한 거, 평일에 계획했으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했던 공부를 할 수 있는 날로 정했습니다. 물론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공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그래서 중학교 이상은 주말에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돼 있으니까 주말을 계획을 잡았지만 그 계획표대로 못한 날을 주말에 할 수 있도록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계획표대로 안 됐을 경우에 대부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주말을 이용해서 계획표를 알차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학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아이들 공부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집에서 엄마표로 공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표에 따라서 차분히 차근차근 모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일주일, 2주일 늦어져도 별로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집에서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요. 이런 게 바로 이런 시국의 엄마표 공부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엄마표 공부는 엄마의 공부가 반입니다. 사교육 없이 아이를 공부시키는 엄마표 공부, 어렵지만 엄마가 좀 더 부지런하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가 좀 더 힘내봅시다. 화이팅!